활용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12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차트상으로는 사실 위로 열려 있지만 지금 최근 상승했던 기간 5일 연속 상승이었었고, 상승폭도 제법 있었다라는 거 감안을 하면 조정 가능성이 있다. 1차적으로 11,300포인트 정도의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그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요 자리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중 이탈은 가능성이 있는데, 요 이제 중요한 결론은 이 자리를 회복하고 마감을 할 것이냐, 그렇지 못하고 내려앉아서 마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려앉고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CPI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적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경계감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요 자리를 어느 정도 요 자리 근처 전후에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가 지금 조금 높게 나올 걸로 보여지지만, 연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근원 PC, 핵심 CPI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요게 지금 현재 컨센으로 보면 또 하향이 될 걸로 보여져서 3개월 연속 하향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물론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그걸 가지고 환호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을 제한시키면서 안정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내일 뭐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할 가능성보다는 요 자리 이탈된 이후에 이 자리를 지킬 것이냐 못 지킬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이 내렸던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요. 일단은 경제지표 나온 부분에서 보면 6월 고용 이 동향 지수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개선세는 좀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초에 비하면 조금 절대적으로 좀 수치가 낮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이 조금은 좀 적었던 모습이고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건 뭐 미시간대보다는 일단 좀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었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6.6%였는데 이번 달 6.8%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림대로라고 한다면 연준의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지금 또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3년이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번에 제가 5년, 10년짜리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달 말에. 그 흐름 추세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일단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더디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달러가 이제 지금 유럽 지역 쪽에 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소식들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독일에 이어서 이탈리아까지도 가스 공급이 일단 중단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유로화의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유로화 약세가 지금 역대급으로 진행되면서 달러와 교환 가치가 지금 1대1 교환, 지금 등가 교환 가능성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달러는 지금 수십 년 이래 최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에 대한 영향을 계속 최근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원래도 좋지 않았던 시장 상황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 상황은 미국이든 우리든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지금 현재 공포 구간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려왔지만 공포 구간이에요. 공포 구간 아직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씩 이런 공포 구간들이, 한 서너 차례 정도씩 공포 구간들이 나오고요. 가끔,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루 이틀, 며칠, 요런 정도 해가지고 극단적 공포 구간이 잠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년. 아니면, 극단적 공포 구간은 한 2년, 3년에 걸쳐가지고 한 번 정도씩.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지금 거의 상반기 내도록 극단적 공포 구간이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극단적 공포 구간을 겪었던 적이 사실 기억이 좀 안 날 만큼 오래됐습니다.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2008년도도 이렇게 극단적 공포 구간이 오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이제 공포 구간으로 조금 올라온 정도이긴 하지만 공포 구간, 기존 우리가 위험에 조금 투심 위축되면서 시장 빠지고 하는 이런 원래 힘들어했던 구간 정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벤트가 지금 굵직한 이벤트가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조금 더 개선세를 보일 것이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6월 말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얘기와 조금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는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어제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역시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요번 7월 달에는 75bp에 찬성을 한다. 하지만 너무 공격적이고 급하게 가는 금리 인상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증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시장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연준이 거기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런 쪽의 얘기들도 지금 조금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들이 지금 당장은 정말 가끔 한 명씩 또는 하나씩 나오는 정도의 상황이겠지만 아마 요번에 0.75 정도를 올리고 나면 그 뒤부터 인플레는 꺾이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7월 지표부터는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경기 침체도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왜? 0.75를 지금 또 올리게 되면 불과 한 4, 5개월 사이에 2.5%까지 올리게 되는 거고요. 이건 지금 역대급 사실
인상 속도고, 여기에 지금 QT까지 진행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9월부터는 QT 하겠다는 금액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급격하게 진짜 경기가 냉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만약 이번에 0.75를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통화 긴축 정책의 완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대변인이 또 약을 치는 얘기를 또 했었죠. 최근 지금 한 3, 4개월째 계속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쪽에서. 이번 CPI 좀 높게 나올 것 같아. 라는 얘기 지금 약을 또 한번 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에 또 하나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이제 상하이 지역의 재봉쇄 우려, 그리고 마카오 지역의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들의 폐쇄 결정,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작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강세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국제 유가도 살짝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함께 제가 일전에 그 시장에서 뭐 휴전 가능성 얘기할 때 저는 그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저녁에 드디어 푸틴이 또 자신의 야욕을 보이는 얘기들을 좀 했었죠. 우크라이나 전 지역의 국민들에 대해서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 바꿔 얘기하면 러시아 다 먹겠다. 그때까진 전쟁해야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아직까지는 조금 먼 휴전이 8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한번 당사자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며 시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이런 지금 조금 나름대로 좀 굵직한 얘기들이 몇 개 있었죠. 이제 그런 이유로 하락이 있었었고, 오늘은 일단은 요 자리 이탈은 장중 되겠지만 요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 높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급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장도 하락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하락이 지금 장중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조금 더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낙폭은 조금 축소시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이만큼까지 밀릴 정도의 이유는 사실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선현물 모두에서 나오고 있고 매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선물 매도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코스닥 매도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양도 지금 제법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고 코스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지금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매도량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환율이 지금 제법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환율이 어제에 비하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게 아마 외환 당국에서 지금 개입이 제법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메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지금 내일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시장도 빅스텝의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 금융 상황을 놓고 보면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만약에 베이비 스텝 나오게 되면 시장 폭락 가능성도 생깁니다. 하기 때문에 내일 일단은 빅스텝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시장은 지금 충분히 그 빅스텝에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이 일정 정도는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 이상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 지금 이렇게 지수가 밀리고 있는 구간에서 조금씩 밑에서 받치면서 받아먹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놀이터 안타까운 현실이고 화가 나는 현실입니다만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실은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맞으니까 걔네들이 지금 현재 위로 올려쳐서 좀 잡아주면 지수가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텐데 밑에서 아주 조금씩 지금 받아먹는 정도의 수준 아마 오후장에 조금씩 들어 올릴 가능성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을 좀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CPI가 어느 정도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괜찮게 나와줘야겠죠. 헤드라인은 일단 8.8이 예상되는데 지난달 8.6이었고요. 8.8이 예상되는데 뭐 8.8 정도 나오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시장에 우려는 계속 있겠죠. 있겠지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시장의 영향은 헤드라인 말고 이제 근원 핵심 CPI가 만약 예상치대로 한 4.7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에서의 이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사는 그럭저럭 넘는 정도의 모습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CPI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가 되게 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요게 또 조금 중요할 것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 중에 하나는 또 실적인데 2분기 실적 뭐 대체로 원하는 만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이 중요합니다. 그 컨콜에서 3, 4분기 때 컨센을 어떻게 얼마나 하향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이 충격들이 또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좀 덜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일 텐데 일단은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고요.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인데 기대를 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지켜봐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고 7월은 확실히 지표들이 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꺾일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당장 지금 요번 달부터 안정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음 달 넘어가야 안정이 나오느냐 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 달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300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려고 계속 지금 이 고점을 깨려고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인데요. 이 환율을 조금 지금 뭐 이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도 환율이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출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지금 크게 줄 수 있는 상황 여기까지 온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지금 너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너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상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이란 말이죠. 현재 이 지금 우리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 집 나간 외국인 돌아와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집 나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나라 방한을 하죠.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을 했을 때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었을 때 그때 얘기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정도만 되고 차후 실무자들에게 맡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환율에서의 이 한미 통화 스와프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우리 시장 안정 반등을 위해서. 현재 달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 이거 당분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두서너 달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강세가. 왜? 지금 유럽 지역이 워낙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워낙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도 요번에 자민당 연합정권 승리로 인해서 아베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일단 공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엔저 현상 그대로 유지하겠다, 통화 완화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흐름대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엔화도 달러에 비해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고 원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뭐 당국 쪽에서는 우리가 뭐 아직 크게 위기도 아닌데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괜히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물론 그게 뭐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가서 진짜 만약에 위험한 상황쯤 가가지고 우리가 불리한 여건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 그러면 그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는 거죠.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니까 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놔도 우리 괜찮아라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수치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안 좋아졌을 때는 보여줄 수도 없어요. 진짜 하락의 폭을 조금 줄일 뿐이지 그때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미리 어느 정도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난달 우리 환율 방어한다고 외환 보이고 제법 많이 썼잖아요. 점점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미리 어느 정도 체결을 해놓게 되면 달러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실히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환율을 높일 이 계제가 조금 줄어든다는 겁니다. 만약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환율이 안정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담이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죠.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라면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무역 적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 무역 수지가 개선되기 시작을 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놀이터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당연히 지수 반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국내적인 부분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외부적인 여건 이거 일단은 제외하고 국내적인 여건만 놓고 봤었을 때 만약 거기에서 이것까지 받쳐준다 그러면 훨씬 더 반등 강도는 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얘들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데 이거라도 됐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것조차도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또 한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6월 23일 이후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더 나와야 하는 신용 반대 매매 이거 강제시킬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저점에서 한 번 더 저점 깨게 되면 거의 지금 뭐 제가 쓰는 표현으로 깔딱고개를 넘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떨어지면서 지금 2310포인트 근처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충격 털썩하게 되면 물량 출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 됩니다. 물론 그것까지 정리를 해야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 충분히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꼭 그게 되어야만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시장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여건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꼭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제가 한미 정상회담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해야 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그때는 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좋습니다.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정도의 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시장 상황, 그때에 비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해야만 합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해야만 합니다. 그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그걸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 말씀 이 정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